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중반에 결혼한 지 4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새댁입니다. 최근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전부터 괜시리 시집살이나 결혼 후의 스트레스 등을 어찌 대처해야 할까 싶어 유튜브 채널을 완전히 빠삭하게 시청하고 있었는데 왜인지 저도 조언을 구하며 제 경험을 공유해야 저 같은 초보 세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당시 미리부터 동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도련님께서 2년 먼저 결혼하셔서 저보다 먼저 시집을 와 있다는 동갑내기의 동서였어요. 호칭으로 보나 가족관계로 보나 아랫사람이 분명한데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하고서 손윗사람 아랫사람 구분 지으려 하는 것도 너무 정없어 보이고 또 더군다나 저하고 동갑내기라고 하니 결혼하고 나서는 동서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집안에 제사가 없는 대신에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 생일날이 되면 꼭 그날을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기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동서랑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함께 모여서 요리를 미리 하시거나 분담을 해오셔서 상 차리는 걸 준비하셨다고 하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이제 시집을 가면 저도 분담을 해야 할 일이겠거니 싶어서 저 하나의 인원이 더 늘어나면 시어머님이나 동서가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냥 저 자체가 새 식구이기도 하고 같은 동갑내기의 여자니까 친구가 생겼다면서 환영만 받을 줄 알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를 환영하지 않고 급기야 마음고생까지 시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결혼을 했습니다. 식은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호텔에서 했어요. 코로나로 비록 불편한 점들이 많았으나 그 당시 방역이 잘 되고 있기도 했었고 하객분들도 모두 마스크는 필수 착용이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분들만 어떻게 추려서는 초대를 했었어요. 총 인원이 100명 안 되는 인원이었으나 이왕 결혼하는 거 화려하고 가장 예쁘게 해주고 싶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엄마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는 저 결혼 준비하는 내내 옆에서 따라다니시며 예식장이며 드레스며 이것저것 가격 걱정하지 않고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도 일반 회사원임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며 친하던 회사 상사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당했었네요. 물론 그때마다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게 된 것이라고 다소 민망함에 대충 말씀을 드리곤 했고요. 친정에서 결혼할 때 돈을 많이 쓴다고 신랑 쪽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댁은 잘 사는 편만 아니었을 뿐 삼시세끼 밥 먹고 뜨뜻한 집안에서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보통의 가정이었고 그 중에서 저희 남편이 조금 특출나게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이었어요. 저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다 받은 달조차 남편의 월급과 비교하면 부족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직장도 좋았고 연봉이나 복지 등 대우도 참 괜찮은 곳에 근무를 하고 있었죠. 프로포즈를 할 때에도 다이아를 선물한 사람인데 그 후 자연스럽게 친정에서 결혼준비 자금까지도 해결해주니 남편은 저한테 고마워 죽겠다며 아무 소원이나 다 들어준다는 스윗한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 사람은 진지했더라고요. 결혼 후에 제가 바라는 것들은 당연히 들어줄 거고 결혼 전부터 꿈꾸는 로망이 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결혼하면 가지고 싶은 건 없는지 등등 진짜로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걸 들어주겠다고 물어보는데 저도 그 정도 필요한 거 말할 자격은 있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됐고 만약에 결혼하고 내가 시어머니나 동서님이랑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집살이를 당하면 당신이 제일 먼저 그걸 알아채고 날 구해줘야 해. 알았지? 하고 말입니다. 부르기도 어색했던 동서한테 님이라는 그 존칭까지 쓰면서 내심 TV 속에서 봐왔던 그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갑질과 텃세 그리고 시집살이를 어떻게든 당하고 살지만은 않겠다는 포부를 힘껏 내비쳤어요. 동시에 내가 피하지 못하면 도와달라고 남편한테 말도장까지 꼭 찍어놨고요. 남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시집살이를 당하면 자신이 집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빨리 다른 소원을 또 말하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원래 이런 아들들은 집구석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기도 하는 법이죠. 그냥 그럴 경우에 남편만은 내 편이 돼주길 바라면서 다른 소원이고 뭐고 처음 거나 잘 지키란 소리와 함께 대화를 끝에 맺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의 간을 보더니 결국 제게도 시집살이를 시키는 인간이 나타났네요. 나만큼은 결혼 잘했다는 생각만으로 행복이 넘치는 신혼을 보내고 싶었었는데 결국 엉뚱하게도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동서한테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동서는 처음 저희 부부가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청첩장을 나눠줄 때도 소스라치게 놀라 자빠질 만한 제스처를 취하며 그 무슨 오바다는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하나도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옆에서 우와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아주버님 이제 등골 휠리만 남았겠어요. 하면서 저 기분 나쁠 만한 소리를 계속 뱉어냈는데 전 단지 동서가 생각보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면서 웃어 넘겼어요. 그게 다 부러워서 하는 그런 소리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식장이 생각보다 정말 예쁘고 화려하긴 됐다 화려했었거든요. 좋아하는 수국으로 입구부터 100명 안으로 수용되는 조그만한 내부에 모두 다 채워놔서 제 친구들이며 남편의 남자친구들까지도 이렇게 이쁜 식장은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걸 보면서 동서는 확실히 저한테 질투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나 보더라고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결혼식만으로도 저는 동서에게 시비를 건 꼴이 되었던 것이죠.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멀리 못 가고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5일 정도로 정말 푹 휴식을 취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직장까지 병행하는 게 둘 다 너무 힘이 굳히기도 했었고 때문에 신혼여행은 무조건 잠만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한량처럼 놀아보는 걸 컨셉으로 잡자고 둘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호텔 안에서 호텔식 먹고 호텔 사우나에서 몸 지지고 마사지도 받고 하면서 완전히 충전을 만땅으로 한 뒤에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서 첫날은 눈치를 못 챘어요. 저희가 도착했다고 온 식구들이 시댁에 모여서는 시부모님도 저희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도련님과 동서도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지 사람들이 살갑고 밝다 보니 전 딱히 불편한 것도 없이 다 좋았죠. 멀리 유럽을 갔으면 뭐라도 면세 물건 등을 샀을 텐데 제주도로 간 거니까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간식거리나 음식 위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이나 동서나 도련님께서도 너무 좋아라 했고 특히 감귤 초콜릿은 꼭 먹어보고 싶었다면서 아직 제주도를 수학여행 말고는 안 가봤다는 도련님께서는 특히나 마음이 들어하셨죠. 물론 그게 다 인사치레인 줄 알았으면서도 전 감사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신혼집에서 자고 일어나 출근을 하는 길에 동서한테 문자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동서네? 하면서 무의식 중에 반갑다고 말을 꺼내며 문자를 확인하는데 동서는 생각하다 걱정돼서 보내. 동갑이니까 말은 놓을게. 괜찮지? 우리 남편 아직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그렇게 선물을 사와가지고 기죽이면 어쩌자는 거야? 다음부턴 선물 살 때도 생각은 좀 하고 샀으면 좋겠네. 라고 말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말이죠. 그 바람에 저는 출근길에 그냥 얼어버렸고 동서한테서 문자가 온 거 아니었냐는 질문과 함께 왜 그러냐며 절 지켜보다가 제 핸드폰을 채간 남편은 그 문자를 보자 불나방처럼 화를 냈어요. 분명 엄마가 가족 족보를 위해서라도 서로 맞존대하며 지내라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당연하다며 가장 동의를 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이제 말을 놓는다고 하고 기껏 준비한 선물까지 의도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냐며 출근하다 말고 동서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제가 긁고 말렸습니다. 뭔가 보통 얘기가 아닌 건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 남편이 나서면 전 꼼짝없이 남편 뒤에 숨어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을 테니까요. 뭐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지만 그랬군요. 미안해요. 라는 말만 딱 존대를 해서 보냈습니다. 갑자기 반말을 하겠다는 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도 그리고 기껏 준비한 선물을 생각하고 사람 말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저의 마음을 최대한 반영한 답장이었습니다. 그 후 동서로부터 답장은 따로 없었고요. 그렇게 한동안 서로 마주칠 일이 없이 지내던 와중에 남편이 말한 대로 도련님의 생일이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전화 줄래? 라더군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네, 동서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주부로 일하고 있고요. 도련님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이세요. 월급이 여유가 없는 것은 지나가는 초딩도 알 텐데 저희 남편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곧 죽어도 맞벌이는 안 할 거라고 해서 도련님 혼자 번 돈을 동서한테 다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집안 사정이니까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할 건 없고 전 다만 자꾸만 필요 이상으로 버릇없게 구려대는 동서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먼저 시집도 왔고 동갑이니까 저한테 텃세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딱히 신경전을 벌인 것도 아니고 전 정말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에 맞존대를 하면서 동서를 조심히 대했는데도 일하는 시간 무시하고 전화하라 마라 이딴 문자를 보내고 안녕하세요 혹은 오랜만이에요 하는 기본적인 인사말조차 없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쯤 되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란 건지 딱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무튼 쉬는 타임에 맞춰 전화를 했더니 왜 이렇게 늦게 해? 나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하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전화 늦게 했다며 본인이 한가하지 않다고 밝히는 주부.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 싶은 와중에 곧 자기 남편 생일이니까 집으로 온 가족들이 다 모일 거라며 시간을 비워놓으러 가고는 전화를 끊은 동서. 네, 그날은 가족 구성원의 생일이니까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건 물론 상관없는데 지난 문자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서 다시 보기가 껄끄러운데 이렇게 또 연락이 와서는 툭 뱉어내는 버릇없는 동서의 말투를 겪으니 재수가 없더군요. 그러나 그런 저보다 옆에서 동서를 벼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절 더 불안하게 했어요. 도련님 생일 얘기를 꺼내니까 자기 동생 생일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오늘 동서가 연락이 왔고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다 하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당시 겪은 감정만큼이나 분노가 차올라 씩씩거렸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괜히 집안 여자들 사이에서 일을 저지르면 어쩌나 싶어 불안도 했습니다. 내 편 들어주고 욕해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지만 아직 신혼 초인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내내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대한 도련님의 사정을 생각해서 좀 더 기분이 좋을 만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인 커플 잠옷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딴에는 무례했던 동서를 향한 용서이기도 했고 도련님을 향한 배려이기도 했고 아무튼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정성스레 준비를 한 것이었어요. 저번처럼 제주 감귤 함부로 사갔다가 또 욕을 먹기 싫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루 전도 아니고 불과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동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올 때 디저트로 먹을 케이크와 빵 같은 것들 좀 사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음식을 다 같이 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자기 남편 생일 파티의 케이크 정도는 와이프가 보통 스스로 준비를 하지 않나요? 그도 안 되면 하루는 좋게 시간을 두고서 양해를 구한 채 사와달라고 부탁을 하거나요. 그런데 불과 1시간 전에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려는 와중에 먹을 걸 사오라고 하더니 저도 다 같이 먹으려고 과일이랑 친정엄마가 싸주신 꼬막 반찬을 하나름 준비하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부탁도 아닌 명령을 하며 연락을 해오니 저는 저대로 또 열이 받았습니다. 옆에서 출발을 하려다 말고 얼굴이 시뻘개져 가는 저를 보며 남편은 남편대로 상황을 간파하고서는 또 무슨 일이냐고 씩씩거리고 있고 참 동서랑 친해지기 힘들겠더군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며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서는 도련님네 가기 전 빵집에 들려 케이크도 사고 간식으로 먹을 도넛이나 빵을 여러 개 사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시부모님은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동서는 문자와는 달리 아주 살갑고 반갑다는 듯 제게 형님 오셨어요? 하면서 존대를 하며 맞이했고 급기야 케이크를 보고서는 안 사와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받아채는 바람에 잠깐 제 뒤에 서 있던 남편이 싸움닭처럼 뭐라 하려는 걸 제가 눈으로 쌀벌하게 말렸네요. 어머님이 요리를 해오신 건지 플라스틱 용기 안에 음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존대하며 절 반기는 동서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당황을 했어요. 문자를 보냈을 때와는 달리 다시 저한테 존대를 하면서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하면서 집 구경을 시켜준다고 데리고 다니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데 방을 보여준다고 저를 안방으로 데려간 동서가 갑자기 문을 닫더니 저한테 생일 선물 뭐 사왔어? 라는 게 아니겠어요? 웃으면서 맞존대하며 진짜 잘 대화를 하고 있다가 방 경계선을 넘어가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동서의 태도에 저는 물론 소름이 끼쳐 당황했고요. 동서는 뻔뻔하게 지가 소름 끼치는 줄도 모르는지 뭐 사왔냐니까? 하면서 자기 신랑 선물까지 검열을 하겠다는 듯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너무 당황을 했으니까 잠옷
이라며 버벅이며 답했어요. 잘못 사고한 게 벌써 죄라는 마냥 저도 대답을 하면서 지레 눈치를 보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잠옷이라고? 하면서 짜증을 확 내고 싶으나 밖에서 누가 엿들을까 차마 소리는 못 지르겠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최대한 자제하며 눈을 번쩍 뜨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어코 내가 맞았네. 결혼할 땐 돈지랄을 그렇게 하더니 가족들 줄 선물은 또 그게 아니지? 라고 말을 하더니 방을 나가더라고요. 전 나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나 상황 파악부터 하느라 정신이 없고 이윽고 알아차렸네요. 시어머니 앞에선 세상 맞존대를 예의 바르게 하면서 웃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만 보여대던 동서. 이제 보니 어른들 앞에서는 저와 잘 지내는 척 하면서 제 앞에서는 동갑이라고 반말해 기껏 정성을 보여줘도 무시하기까지 하는 발언과 태도를 서슴지 않게 보이며 막대하는 완전히 이중인급 또라이였더라고요. 결혼할 때 돈지랄했다는 소리를 보니 자기 남편 생일 선물로는 왜 돈을 더 안 썼냐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커플 잠옷이 15만원이었습니다. 제 친정도 아닌 도련님께 생일 선물로 동서과까지 챙긴 것이고요. 시댁 식구한테 한두 푼도 아니고 15만원은 오히려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잠옷 사왔다며 사온 사람의 성의를 한번 생각지도 않고는 궁시렁거리며 나가버린 동서의 태도가 너무 열이 받았어요. 이쯤 되니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제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어요. 이래봐도 제가 사회생활 짬밥이 몇 년인데 말로 조져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기로 한 것이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밖으로 나가니 동서는 어머니 옆에서 앉아 계세요. 형님도 앉아 계세요. 손님이신데 제가 다 할게요. 하면서 콧소리를 내었고 어머님은 끝까지 도와주려다가 동서가 긋고 말리니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남편 생일밥을 직접 차리고 싶다는데 우린 저기 가 있어요. 하면서 당당히 어머님을 모시고 거실로 나갔어요. 슬쩍 뒤돌아보니 동서의 표정은 굳어져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데 정말 꼬셔 죽겠더라고요. 일부러 웃긴 TV 프로그램을 찾아서는 보면서 왁자지껄 웃고 있고 집이 작은지라 집안은 금세 정신없는 어른들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서가 상을 차려내면서 슬쩍 제 앞에서 그릇이 좀 많네요 하면서 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던 도련님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도련님은 자기 생일상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려내고 있는 와이프를 둬서 기분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흐뭇하시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도련님과 어른들이 모두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하고 동서는 동서대로 아니 뭘요 하면서 억지 웃음을 짓곤 다시 혼자 쓸쓸히 부엌에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상이 차려진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준비해간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서 케이크 사는 것도 깜빡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부탁하길래 제가 급하게 사왔죠 뭐 하면서 상 위에 올려두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서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야 뭐 슬기롭게 남편의 반응을 즐기며 케이크 언박싱을 했고 시어머니는 아 그런 거였어? 하면서 케이크 잘 사왔다고 칭찬을 해주셨죠. 살살 동서의 기분을 긁으며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던 그 상황이 전 너무 통쾌하고 솔직히 재밌었습니다. 사람을 봐서 건드려야지. 아무나 그것도 엄연히 손윗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없을 때 반말에 무례함에 예의까지 반말을 먹은 동서. 오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해주겠다 다짐했죠. 그 사이 밥은 다 차려졌고 선물도 증정하고 도련이가 동서는 너무 예쁘다며 저희 선물에 고마워했어요. 아까는 그렇게 싫어하는 태를 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좋아라는 연기를 하던 동서가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런 동서를 빤히 보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선물 얘기를 꺼내셨어요. 비싼 브랜드 스카프였는데 아까워서 못하고 다니겠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는 저대로 어머님 좋은 곳으로 제가 많이 데려다 드릴게요. 자주 하고 다니세요. 하면서 답을 했고요. 그즘 동서는 저희 친정에서 선물을 보냈다는 것에 박탈감이 느껴졌는지 생일 케이크에 먹으며 마시려고 사간 샴페인을 땄고 옆에서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이미 오픈에 마시고 있던
소주 맥주까지 더해서는 술을 마구마구 잡수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그렇게 마실 줄을 몰랐던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자기를 긁고 있고 원하는 대로 당하지만 않고 있으니 속에서 울분이 터졌나 보더라고요. 이내 정말 1시간도 안 되어 동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술이 좀 취했고 분명 완전히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빛만 봐도 저나 남편, 도련님까지 사회생활을 쭉 해오던 저희는 다 눈치를 챌 수 있었는데요. 동서는 그 자리를 빌어 저를 엿먹이고 싶었던 건지 이내 아휴 우리 형님은 너무 여우 같아요 하면서 본격 취중 진담인 척 대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저한테 반말하고 싶으시죠? 그쇼? 하면서 세상 얄밉게 자꾸만 질문을 던져대다가 우리 형님 결혼할 때부터 제가 알아봤잖아요. 완전 된장녀. 하면서 그게 재밌다고 어색해하는 도련님의 가슴팍을 퍽퍽 치면서 따라 웃으라고 박장대소까지 해버리더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가 나서서 얘 취했나 보다 하면 데리고 들어가란 신용을 했고 도련님은 그런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때 동서가 아니 술에 취해 업혀간다는 애가 등지고 있는 시부모님의 뒤에서 저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부모님을 무시한 채 야! 하며 동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일어서던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슝 하고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당시 베란다 쪽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동서가 저한테 엿을 내리는 그 장면이 곧장 비춰져서 보여졌고 남편은 순간 뒤돌아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던 와중에 제가 옆에서 야! 하고 괴성을 질러대니 자기가 본 게 진짜구나 하면서 급기야 이 여우 같고 와이프를 막대하는 재수씨를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며 응징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서는 동서를 데려가고 있던 자기 동생을 밀쳐버린 채 동서의 뺨을 거하게 쳐버린 우리 남편. 아, 그 모습은 정말 답도 없었으나 박력 있더군요. 역시 내 남자였어요. 동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는지 두 손으로 맞은 뺨을 얼버무리고 있고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놀래 자빠지셨고 도련님을 포함해 모두가 남편을 향한 분노를 일고 있던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빨래용인지 뭔지 바닥에 놓여져 있던 작은 대야에 물을 담고는 그걸 들고 나와 한쪽은 도련님의 손에 다른 한쪽은 또 때리려는 듯 멱살을 잡고 있던 저희 남편 손에 붙들려 있던 여우 같은 동서를 향해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쭉 취한 척 하다가 뺨 맞고 얼어있던 동서는 완전히 그 상태에서 깨어나서는 몸 안에 있는 물을 물에 빠진 개새끼 마냥 몸을 흔들어대며 털어내더니 급기야 지 입으로 야 이 개새끼야 하면서 절 부르더니 급기야 평소 하던 대로 반말을 더 짓거리더니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하면서 제 머리구덩이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그 순간 1초도 안 되어 밑에서 발을 건 제 남편의 발에 걸려 넘어져 제대로 땅바닥에 코를 박고 엎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어깨 몇 번 으쓱하더니 이내 도련님한테 말하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그간 내 와이프한테 맞존대고 뭐고 그냥 반말로 인사말 한 번 없이 연락이 와서는 네 선물 타령하고 케이크 타령하며 명령질을 한 걸 알고는 있냐면서 그딴 식으로 와이프 간수를 하고도 네가 나보다 결혼 선배냐며 말이죠. 못 믿겠다는 표정의 도련님께 문자라도 보여줄까? 하면서 어디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하라 마라 지랄이고 뭘 사람 알아 지랄이야? 하면서 여전히 자빠져 있는 동서를 향해 뒤통수에다 대고 큰 소리를 내버렸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머리 싸잡고 드러누구를 하셨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 남편이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었던지라 네가 정말 그랬니? 하면서 동서를 책잡기 시작하시는데 동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리더라고요. 지도 쓸데없는 자존심과 열등감에 저한테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는 걸 알고는 있는지 부끄럽다면서 얼굴들 못 보겠다고 이만 돌아가라고 다들 집에 가라고 하는데 전 뭐 마지막까지 저희 친정집에서 보내준 꼬막 반찬에 빵 조각까지 다 챙겼습니다. 동서 주기 싫어서 어머니께 다 가져다 드렸고 케이크는 도련님이 하도 불쌍해서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 전하며 케이크 맛있게 먹으라고 테이블 위에 남겨놓았네요. 여전히 엎드려 있던 동서에게는 나 자기 손윗사람이야. 그런데도 자기가 먼저 맞존대며 예의 차리기 거부했으니 이제 나도 그냥 막 할게.
넌 내가 반말을 하든 말든 끝까지 존대해라. 윗사람 대우 안 하면 그땐 내 남편 손이 아니라 내 손에 네 몸에 아작날 줄 알아. 라는 말을 남기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뒤에 그 집을 나섰어요.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채 정신을 못 차리셨지만 극구 남편이나 저나 동서 하나 때문에 동서 하나만을 향해 화를 냈던 것이라며 진정시켜드리느라 애 엄청 먹었고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시부모님 앞에서 드센 모습 보인 김에 동서의 본 모습도 낱낱이 밝히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라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더 속이 시원하고 개운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잘 지내는 줄 혹은 잘 지낼 거라 믿던 시어머님 모습 보는 것보다 다 알고서 그만 싸우길 바라시는 시어머님 모습 보는 게 더 솔직하고 마음 편했네요. 그날 후 단 한 번도 동서를 만난 적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날 후 가족 모임이 있더라도 어머님이 알아서 생략을 해주신 바람에 졸지에 편한 며느리가 되면서 시어머니를 더 각별히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도 뭐 동서 없이 남편이랑 단둘이 부모님 뵙고 좋은 거 사드리며 마음 편히 효도하는 중인 지금이 제겐 더없이 만족스러운 시집살이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